안녕하세요. 20대 공기업 NCS 정승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자원관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 능력은 요즘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귀찮아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되죠. 왜냐하면은 이 능력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최근 기업에서는 좀 무리한 계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빠르게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필히 연습하셔야 되고, 물론 상황 자체를 빠르게 이해하시고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 부분이 핵심이 된다는 거.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앞서서도 문제 해결 능력을 설명할 때 자원관리와의 관계도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좀 치중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셔야 되는 것은 2번, 3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2번, 3번 같은 경우는 가격, 그 다음에 무게,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된 이런 표고, 이런 유형 자체는 아마 좀 보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제시된 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H 브랜드의 신발을 모델별로 정리한 것이다. 제시된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신발의 종류가 총 5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 무게,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좋음은 5개가 색칠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매우 나쁨은 하나만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각주해 보시면은 가격, 경쟁력은 가격이 낮을수록, 무게는 가벼울수록 높은 점수가 매겨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2번 보시죠. 다음 중 무게가 가볍고 가격, 경쟁력이 모두 좋음 이상의 신발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신발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르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무게가 가볍고 가격, 경쟁력이 모두 좋음이다. 좋음이면은 4개가 색칠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격, 경쟁력과 무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음인 걸 찾아보시면은 좋음이죠.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답이 어렵지 않게 2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사실 2번은 사실 쉽죠. 근데 3번이 문제가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3번에서는 다음 중 제품에 대한 옳지 않은 판단을 한 사람을 고르면 1번 나는 브랜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C 제품을 구매할 거야. 자, 그 얘기는 브랜드 이미지가 가장 높게 색칠되어 있는 C를 고르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다음 2번째, 나는 가벼운 신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B 제품을 구매할 거야. 가벼운 신발, 무게죠. 무게는 가벼울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지연, 나는 디자인이 예쁜 신발이 좋더라.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했어. 디자인, 점수가 가장 높은 2가 되는 거죠. 자, 4번, 성수, 나는 저렴하면서 디자인이 예쁜 신발을 선호한다. 자, 디자인과 그 다음에 저렴한 2가지를 복합을 했죠. 일단은 이런 문제들은 장목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총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항목이 단순하게 2개 이상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항목이 2개 이상이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토너먼트 형식인 거죠. 그죠? 살아남는 거. 다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장 우선시하는 게 가격이고 2번째는 무게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살아남은 것과 그 다음에 무게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있죠. 총점과 순차적인 부분. 그렇죠? 토너먼트 형식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저렴하면서 디자인이 예쁘다라고 했으니까 2가지의 총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디자인. 자, 높은 것은 6점이죠. A는 6점, B는 6점, C는 6점. 똑같네요. 8점이네요. 그죠? 자, 9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E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동등하게 받기 때문에 총점이 높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자, 다음 해경. 나는 브랜드 이미지가 좋고 가벼운 신발이 좋아서. 역시나 총점으로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와 가벼운, 그러니까 무게와 브랜드 이미지인 거죠. 두 가지. 그래서 여기는 다시 6점, 7점, 8점, 3점, 3점. 가장 높은 것은 C 맞네요. 그 답이 2번이다. 요거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에서 6번. 자원관리 능력도 기본적으로 상황 제시형이 주를 이룹니다. 상황 제시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자, 땡땡 회사는 최근 진행한 3개의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한다. 이에 따라 박 대리는 프로젝트별 직원들의 업무 기여도와 그에 따른 성과 점수를 정리해서 표로 만들었다. 환산급여는 1점당 환산급여는 15만 원이다. 그죠? 그 성과 점수가 있으면 그 성과 점수에 대해서 1점당 15만 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수리 능력에서는 다 숫자죠. 근데 여기서는 자원관리에서는 숫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표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캐치해 주시고. 자, 표 1에서는 프로젝트 A에 참여에 따른 고가입니다. 그래서 김영수, 박나연, 송연희 라는 3명이 참여를 했죠. 성과 점수는 1.4, 1.75, 3.85. 기여도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수행 등급은 똑같이 다 A뿔입니다. 그렇죠? 근데 언뜻 봐서는 지금 상황 자체가 기여도가 올라갈수록 성과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게 느껴지시죠? 딱 이게 비례하는지 안 하는지는 단순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지만 그래 보인다는 겁니다. 비례하나요? 비례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4분의 5를 곱하면 되죠. 그죠? 1.4에다가 즉 2분의 7 아니죠? 2분의 2.8 그죠? 하지 말고 10분의 14 뭐 5분의 7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분의 5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워지고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워지고 2, 1 결과적으로 4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1.75 맞네요. 그죠? 비례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판단은 안 되지만 일단 둘은 비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자, 넘어가죠. 다음 프로젝트 B에서는 박영민, 최수린, 박나연 그 다음에 김근영, 송연희 여기서는 확실하네요. 10% 그죠? 15, 20, 25, 3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1수행 등급은 B-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서서 김영수, 박나연, 송연희 중에 박나연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박나연이 두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수하고 송연희는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것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중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세 번째는 한민영, 김영수, 박나연, 김근영. 박나연 같은 거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김영수도 나왔죠.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뭐 김근영이 또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뭐 두 번씩 등장하는 사람도 있고 박나연 같이 3번 나온 사람도 있고 한 번만 나온 사람도 있고. 그죠? 1수행 등급은 Z 플러스입니다. 등급 자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찌 됐건 간에 Z 플러스. 자, 그 다음에 0.75, 1, 1.5 됐네요. 자,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다음 제시된 3개의 프로젝트 중 2개의 프로젝트에서 참여하여 가장 많은 점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고르면 이랬죠. 그러면은 일단은 한 번 참여한 사람이 있고 2번 참여한 사람이 있고 3번 참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모두 다 구해갖고 가장 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종 가장 높은 점수를 찾으시면 되겠죠. 김영수라는 사람은 2번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1A와 프로젝트 C 두 군데 나왔고요. 김영수는 1.4점과 1점, 그래서 2.4점이 되겠네요. 송연희라는 사람은 A에 3.85, 그 다음에 B에서는 3점, 이러니까 6.85점. 그 다음에 김근영은 어디 봅시다. 김근영은
B에 나왔고 C에 나왔죠. 합치면은 4점 얼마네요. 박나연은 3번 나왔죠. 1.75. 그 다음에 3.75. 그 다음에 더하게 되면은 또 5점 얼마가 나오겠습니다. 6점대까지는 못 갔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민영. 한민영은 어디 나왔죠? 3에 나왔죠. 3. 세 번째. 그러니까 표 3의 프로젝트 C에서 한번 참여했고 0.75 가장 낮은 점수다. 그래서 참여한 걸로 따지면 박나연이 가장 많지만 성과 점수로 따지면 송현이가 가장 높은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5번. 포인트 점수로 급여를 환산하고자 할 때 받는 금액이 잘못된 사람은 이랬죠. 자, 일단은 성과 점수와 업무 기여도는 비례했고요. 그 다음에 1점당 환산 급여도 15만 원이다. 똑같죠.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박영민이다. 그럼 박영민은 1점이죠. 1점. 그러니까 15만 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박나연은 아까 몇 점이었냐면 조금 복잡하네요. 박나연은 1.75. 자, 박나연.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2점. 세 번째에서는 1.5. 이러면은 4. 1.25. 5.25네요. 그죠? 5.25에다가 15를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10부터 곱하면 52.5. 그 다음에 5를 곱하게 되면 이거의 반. 이거의 반을 하면 되죠? 1, 2, 그 다음에 6.25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다 곱하기 5를 해도 되는데 이거 반으로 생각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 부분은. 됐죠? 자, 더하게 되면은 78.75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여기서는 78만 왔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김근영은 어떻습니까? 김근영은 두 번 나왔죠? 첫 번째 프로젝트 B에서 얼마였죠? 2.5점. 그 다음에 밑에서는 1.75. 김근영은 2.5하고, 그죠? 1.75. 둘이 더하게 되니까 4.25 이렇게 되네요. 자, 어렵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미 박나연은 해봤죠. 5.25라고.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8만 7,500원인데 1점이 낮다라는 것은 15만 원을 빼면 되는 거죠. 그죠? 78만 7,500원에다가 15만 원을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63만 7,500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65만 7,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계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1점당 이랬으니까 비례하죠. 그러니까 15만 원만 빼면 되는 건데 새롭게 계산한다?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유치하긴 하지만 문제가 3번으로 풀리게 되는 거죠. 자, 다음 6번. 다음 제시된 표를 바르게 해석한 것. 잘못 해석한 사람은 누구냐? 자, 1번의 프로젝트 ABC를 비교했을 때 성과점수 가장 높은 프로젝트는 B이다. 그러면은 뭐 총점의 합을 구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그리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맞고요. 2번 직급이 높을수록 업무 기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사원, 대리, 차장. 자,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사원, 대리, 과장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직급이 높으면 업무 기여도 높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직급이 같은 사람은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됐죠? 직급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걸고 넘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프로젝트 3개 중 하나의 프로젝트만 참여하는 사람이 총 3명이다. 자, 김영수는 2번 참여했죠. 박나연 3번, 송현이 2번, 박영민은 1번, 그죠? 최수린 1번,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한민영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총 3명이 되겠네요. 이거는 뭐 단순하게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참가한 인원은 총 6명이다. 자, 7명인 거죠. 왜냐면은 3번 참여한 사람 1명 있었죠. 누구? 박나연. 그 다음에 2번씩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영수, 송현이, 김근영. 3명 있죠? 그 다음에 하나만 참여한 사람도 3명 있었잖아요. 그죠? 7명입니다. 네, 틀렸네요. 다음 5번. 각 프로젝트마다 동일한 기여도를 가진 사람은 없죠. 그렇죠? 동일한 기여도를 가진 사람이 없네요.
맞죠? 뭐 사실이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 자료 해석 같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해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성과에 대해서 주고 싶은 겁니다. 성과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러려면은 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에서 8번인데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H회사의 음료팀 홍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대리는 2017년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2016년 홍보제품별 수익을 나타내는 자료를 영업팀에 요청했다. 다음 제시된 표는 2016년 홍보제품에 따른 팀별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시된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표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죠. 근데 표하고 1, 표하고 2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가로 안의 숫자 안에 P팀, Q팀 홍보로 인한 월 수익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게 PQ, PQ, PQ 플러스면은 이익, 마이너스면은 손해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억 벌고 9억 벌었구나, 9억 벌고 4억 손해봤구나, 1억 벌고 4억 손해봤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A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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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제품일 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밑에 좀 설명을 했는데 상황 좀 보면은 분기별 매출 증감률이 A제품은 동일 1분기에서, B제품은 30% 증가, C제품 40% 감소, 증가, 동일, 감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증가라는 것과 감소라는 것,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은 제가 읽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증가라는 것은 플러스인 경우, 즉 수익인 경우, 손해보지 않고 수익인 경우에는 증가분을 더해주면 되죠. 즉 40%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40%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10이었다면 1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음수인 경우는 절대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0이었다. 그럼 40% 증가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의 절대값 10이죠? 10에 40%면 얼마죠? 4.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에다가 4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감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는 감소분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50% 감소다. 그럼 10이면은 5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절대값 10. 이거 50%면 얼마죠? 5죠. 그거를 빼주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1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이어서 보면요. 7번. 다음 제시된 자료를 보고 P팀과 Q팀의 수익이 가장 클 경우를 고르면, 자, 표 1을 보고서 봐야 되는 건데 P팀과 Q팀의 수익의 합이 가장 큰 경우를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건 단순하게 더하기에서 가장 큰 걸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음수인 경우는 좀 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9네요. 그죠? 여기 13. 자, 12가 있지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P도 Q도 모두 A제품을 선택했을 때 가장 수익의 합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문제는 8번.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안전한 경영을 택하기로 결정한 두 부서는 최저이익을 피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상대 부서가 어떤 제품을 홍보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 때 3분기 홍보에서 두 팀이 홍보하지 말아야 될 제품을 고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3분기죠. 3분기. 3분기에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3분기에 A 택할 수 있죠. A, B, A, C, B 이렇게 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 상황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상황이 적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거. 요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적용이 된 게 얼마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분기 홍보에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대값 같은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A다. 그러면은 여기 AA다. 그러면은 A 제품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A 제품. 3분기에서는 A 제품을 60% 증가한다 그랬죠? 여기다가 1.6을 곱하게 되고 여기는 6.4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9에다가 1.6을 곱하게 되고 14.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6.4 그 다음에 14.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 제품, B 제품이다. 그럼 A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는 14.4가 되죠.
그죠? 자, 비제품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비제품은 3분기에 50% 감소죠. 그죠? 50% 감소면은 이거의 절대값이 4. 여기다가 0.5를 곱하게 되면 2. 그걸 빼주라고 했죠. 감소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보면 여기는 1.6, 여기도 마이너스 1.6. 됐죠? 그 다음 여기는 6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는 1.5, 2. 그 다음엔 뭐 1 하고 11.2.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2.8, 3.2. 그 다음에 3.2랑 1. 마지막으로 6.4, 0, 마이너스 0.8.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자, C제품이다. 그럼 C제품 같은 경우 3분기에서 어떻게 했다? 60% 증가했죠? 그러면은 이거의 60% 증가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1.6을 곱하는 거니까 나왔죠. 그 다음에 60% 증가하면 이거 60%에 해당하는 게 절대값이 60%. 1.2죠? 1.2를 더해주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A제품을 만약에 선택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A제품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은 P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4, 14.4, 1.6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면은 16. 16에다가 6.4 더하게 되면은 뭐 22.4 이렇게 되는 거죠. 20.4. 이거를 3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게 기대값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값. 대충 한 7.3 얼마 나오죠. 됐죠?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선택한다. 그죠? 이렇게 선택한다 그러면 6, 15, 1 더해서 하면 되고 이렇게 더해서 하면 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럼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A를 선택했을 때입니다. 그다음 B는 21, 22. 3분의 22죠. 이렇게. 맞죠? 자, 1.5는 1.5. 그럼 여기는 2.5, 8.5네요. 죄송합니다. 8.5. 나올 거고. 그 다음에 C는 더하면은 9.6. 여기다가 2.8을 빼니까 얼마? 자, 8. 6. 6.8이죠? C는 3분의 6.8. 결과적으로 이게 수익이 제일 낮죠. 그럼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합이 제일 작은 게 장땡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게 이거니까. 그러면 Q의 경우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합이 제일 작은 걸 선택하면 되죠. 일단은 P는 C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A를 선택하게 되면은 Q도 마찬가지. A를 선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쪽 라인에서 Q A 제품 선택했다 그러면은 이거 더해서 나눠주는 거죠. 3분의 14.4 마이너스 3.2니까 1.2 더해서 15.6 맞죠? 5.2 정도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Q에서 A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해보시면은 B의 경우는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에 C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2점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B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B를 피해야겠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렵습니다. 됐죠? 그렇죠? 3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왜? 결과적으로 모두 다 3을 나눌 거기 때문에 뭐 유독 얘만 3을 나눌 이유는 따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합이 제일 작은 거. 그렇죠? 음수 포함해서 그걸 고르시면 됐다. 이렇게 해보면 답이 5번이 나온다는 얘기죠.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은 12, 13. 자, 열차 유형이 있죠. 열차 유형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이 상선에서 근무 중인 안대리는 화물 운송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다음 제시된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화물기차,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총 5개로.
자, 전체 노선의 길이는 720으로 동일합니다. 왜냐면은 정차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정차를 한다는 얘기지 거리 자체는 똑같겠죠. 같은 노선을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모든 역 사이마다 5분씩 정차한다. 즉 B에서 멈췄다. 그러면 B에서 5분간 휴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평균 속력, 리터당 가격, 그 다음에 연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 속력, 가격. 평균 속력은 일단은 거리가 주어져 있었으니까 시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못하네요. 그죠? 리터당 가격. 리터당 가격의 경우는 연비와 합쳐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kg당 가격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 자, 봅시다. 12. 다음 중 A역에서 화물을 싣고 종착역인 G역까지 운반할 때 연료비가 가장 적게 드는 것은 어떤 노선을 택했을 때냐 이런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리터당 가격이 500원, 연비가 2죠. 그러면 여기는 1리터로 2를 가죠. 그러면 1kg당 250원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200원이네요. 여기는 8분의 1000, 125죠. 그렇죠? 자, 150. 여기는 12분의 2200. 감이 안 오죠? 그러면 요거를 2로 나누면은 4로 나누게 되면은 3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일단은 180 얼마네요. 그죠? 180 얼마.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무궁화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연비 구하는 거, 연비와 리터당 가격을 통해서 찾는 과정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화물을 싣고 종착역까지 운행할 때 가장 빨리 도착하는 열차가 가장 늦게 도착하는 열차보다 몇 배 더 빨리 도착하는지 구하시오. 자, 이것은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죠. 시간. 그래서 시간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은 평균 속력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차를 몇 번 했는지 그것까지 아셔야겠죠. 자, 문제에서는 G에서는 쉬지 않죠. G에서는 쉬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착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화물기차,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이거는 일단은 정차하는 걸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은 화물기차는 80km로 가니까 9시간 걸리죠. 거기다가 몇 번 쉬는지를 보는 겁니다. B, C, D, E, F 5번 쉬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25분.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제일 느린 게 이거죠. 왜냐면 속력이 늦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빠른 거는 KTX입니다. 그럼 360이죠. 그러면 걸리는 시간은 2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 정차를 어디서 하냐면은 B에서 한번 하죠. 그러면은 5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5분.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9시간이면 6, 9, 540, 56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시간 5분이면은 1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125. 120 하고 5분이니까. 맞죠? 정차하는 것은 5분 맞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나누면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나누면 나오는데 수험생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분수에서 2분의 1부터 9분의 1까지는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적어드리면 2분의 1 0.5죠. 그 다음에 3분의 1 0.33 4분의 1 0.25 5분의 1 0.2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6분의 1 0.167 물론 근사값입니다. 7분의 1 0.143 8분의 1 0.125 근사값이고요. 그다음 9분의 1은 0.11 자, 죽었다 깨어나도 얘네는 꼭 외우시길 바라고 특히 빨간색은 모르는 거니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한번 적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25라는 숫자 그죠? 125라는 숫자는 0.125가 8분의 1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5는 8분의 1000인 거죠. 그죠?
8분의 1000. 이러면 계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왜냐면 565를 125로 나누는 거는 하기가 싫죠. 근데 8분의 1000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8분의 1000 분의 565. 법문수 아시죠? 이 밑에 있는 게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565를 8을 곱한 거에다가 소수점 세 번째로, 그러니까 소수점 3개만 찍으면 되는 거죠. 1000으로만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565랑 8을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만 알면 끝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125 이런 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올라가니까 해주고 1000으로 나눠주는. 그죠? 공세개만 빼면 되죠. 자, 해볼게요. 자, 4. 6, 8에 48. 2죠? 5 올라가고. 5, 8,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4, 5, 2, 0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0 3개만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4.52 어떻게 되는 건데 4.5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반올림하게 되면 4.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원관리 능력을 보셨는데 이 부분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있죠? 요거는 별거 아니지만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수리 능력, 그다음에 자원관리에서도 계산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2분의 1부터 9분의 1까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풀었던 문제 중에 이건 자원관리 아닌가?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혼동하지 마시고 자원관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은 같이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